인민보건 사업을 극으로 개선해서 가까운 앞날에 우리의 보건을 가장 인민적이며 선진적인 보건, 세계적 수준의 보건으로 되게 하시려 커다란 심혈을 기울이시는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의 순고한 뜻에 또 받들려 나라의 곳곳마다에는 현대적인 병원들과 보건시설들이 수많이 일떠서 사회주의 보건 제도의 우월성을 또렷이 과시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평양 치과위생용품 공장도 있습니다. 든든한 이빨은 건강과 장수의 비결이며 사람들에게 젊음과 활력을 안겨주는 것으로 해서 예로부터 어복 중에 하나로 일러왔습니다. 그래서 치과위생을 잘 지키는 것은 사람들이 문명 정도를 반영할 뿐 아니라 정말 가정생활과 사회생활에서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이런 매우 중요한 문제로 됩니다. 언제나 인민들이 건강을 위해서 마음 쓰시는 경의하는 청비서 동지께서는 인민들이 치과위생에도 깊은 관심을 걸리시며 이렇게 현대적인 치과위생용품 생산기지를 훌륭히 일도 세워주셨습니다. 몸소 치위생품을 전문으로 생산하는 현대적인 공장을 건설할 것을 발기하시고 걸음걸음 손잡아 이끌어주신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주체 106 2017년 6월 19일 새로 건설된 평양 치과위생용품 공장을 찾아주셨습니다. 그날 경의하는 청비서 동지께서는 우리가 생산하고 있는 치과위생용품들을 보아주셨습니다. 경의하는 청비서 동지께서는 몸소 위생용품들이 질과 모양에 대해서도 평가도 해주시면서 인민들에게 여러 가지 치과위생용품을 안겨주려던 자신의 소원이 풀리게 됐다고 하시면서 인민들이 무병장수를 위한 보람 있는 일을 또 하나 해놓았다는 생각에 자신께서는 정말 기분이 좋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시고는 인민들이 이 공장 제품을 찾게 하려면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명제품들과 당당히 경쟁할 만한 이런 상품들을 만들어내야 한다고, 이 공장에서 질 좋은 치과위생용품을 많이 생산해야 인민들이 구독할 수 있다고 간곡히 이르셨습니다. 그래서 치과위생용품 공장은 인민들이 건강 내 적극 이바지하며 또 자신께서 대단히 중시하는 공장이라고 최상의 믿음도 안겨주셨습니다. 천금같이 귀중한 시간을 바쳐가시며 오랜 시간 공장의 여러 것을 구체적으로 돌아보시며 경의하는 청비서 동지께서 거듭 강조하신 문제는 질 좋은 치과위생용품을 떨구지 말고 보장해서 우리 인민들이 실제 덕을 보게 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경의하는 청비서 동지께서는 여기 통합생산지령실도 돌아보셨습니다. 청비서 동지께서는 공장에 구축된 통합생산체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여회하시면서 생산 공정들에 대한 감시 및 장부정체가 잘 세워졌다고 치하도 해주셨습니다. 그러시고는 공장에서 질 좋은 치과위생용품들을 많이 생산하여야 인민들이 실제 그 덕을 볼 수 있다고 하시면서 공장만 본투닥에 지어놓고 생산을 정상화하지 못하면 공장을 현대적으로 건설한 보람이 없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처음에 우리 공장에는 치과위생용품 연구를 전문화하는 연구소가 따로 없었습니다. 그날 구천하게 갖춰진 현대적인 분석 서비스를 보아주신 경의하는 청비서 동지께서는 공장에서 생산하는 제품들을 분석하는 데만 머무르지 말고 기능성 치약들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치과 약재들에 대한 연구 사업도 잘 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치과위생용품 연구소를 잘 꾸리고 그 운영에서 나서는 문제들을 하나하나 일일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연구소에서는 경의하는 청비서 동지 현지 말씀을 높이 받들고 인민들이 치과 질병의 예방과 치료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항지가 가민치약, 활성탄 치약을 비롯한 32여 종의 치약과 함수약, 치과위생 도구들을 연구 개발하였습니다. 지금 공장 일꾼들과 종업원들은 지난 기간 이룩한 성과들을 공고히 하면서 과학연구 사업을 생산 현장에 부단히 접근시킴으로써 인민보건 발전에 적극 이바지하는 실질적인 결과를 안아오기 위해서 지혜와 열정을 다 바쳐가고 있습니다. 모범적인 단위들의 26호 모범길의 영예상을 수여함에 대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1431호가 발표됐습니다. 정령에 의하면 우리 당이 설비관리 분야에서 이룩한 불멸의 업적을 옹호 고수하고 빛내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서 기계 설비와 생산 공정의 현대화, 정보화를 다그치고 근로자들의 기술 기능 수준과 과학 지식 수준을 높여서 맡겨진 인민경제 계획을 넘쳐 수행했으며
생산문화, 생활문화를 확립함으로써 사회주의 건설에 적극 이바지한 평양 3중 26호 모범기대 영예상이 만수대 창작사 도안 창작단을 비롯한 6개 단위의 2중 26호 모범기대 영예상이 청진 혁명사적지 관리소를 비롯한 9개 단위의 26호 모범기대 영예상이 수여됐습니다. 모범적인 단위들의 사회주의 애국님 칭호를 수여함에 대한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1432호가 발표됐습니다. 정령에 의하면 김정일 애국주의를 구현해서 조국의 부강 발전과 후손 만대 행복을 위한 산림 조성과 보호관리 사업에 주인답게 참가함으로써 산림 담당 구역을 수림화 원림하는 데서 모범적인 신의주시 료객 자동차 사업소, 신양군 삼파농장, 해주 농기계 공장을 비롯한 95개 단위의 사회주의 애국님 칭호가 수여됐습니다. 우리 인민에게 헤아릴 수 없는 불행과 고통을 강요한 일제의 씻을 수 없는 죄악의 역사는 세월이 흐르고 세대가 바뀌어도 우리 민족의 가슴 속에 영원히 지울 수 없는 원한의 상처로 남아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48년 전인 1875년 9월 20일 일본 침략자들은 우리나라에 대한 침략의 구실을 마련하기 위하여 운양호 사건을 조작하고 조선 봉건 정부를 위협하는 범죄 행위를 감행했습니다. 어려서부터 우리나라를 침략해온 일본 침략자들은 19세기 중엽에 들어서면서 새로운 조선 침략 주장으로서 종한론이라는 것을 공공연히 들고 나왔습니다. 바로 이 자들이 종한론 제창의 우두머리들인 사이고 다카모리, 사다 하쿠보, 모리야마 시게루 놈들입니다. 놈들은 종한론을 실천에 옮기기 위해서 1875년 9월 20일에 침략선 운양호를 강화도의 처지진포대에 불법 침입시켰습니다. 당시 일본 정부가 운양호의 함장이었던 이노우에게 준 명령에는 운양호 침입의 목적이 조선의 불평등 조약을 강요하기 위한 구실을 마련하는 데 있다는 것이 명백히 밝혀져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강도적인 목적으로부터 운양호의 침략자들은 강화도의 처지진포대 부근까지 기어들어서 엄중한 군사적 도발을 감행해 나섰습니다. 포대의 수비병들이 응당한 반격을 가하자 뺑소니 치던 침략자들은 방어시설이 미약한 영종진에 기올라서 섬주민 600여 명을 모조리 살육하고 본국으로 도망쳐갔습니다. 역사적 사실들은 운양호 사건이 침략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한 계획적인 도발이었다는 것을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본 침략자들은 이 사건을 구실로 조선 봉건 정부의 예속적인 조약을 강요하기 위한 방안을 세우고 그 실행에 적극 달라붙었습니다. 일제는 운양호가 청나라로 항행하던 도중에 포격을 받은 실상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 사신을 파견하겠다고 하면서 만약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쳐들어가겠다고 무작정 위협해 나섰습니다. 이렇게 돼서 1876년에 일제는 조선 봉건 정부를 공갈해서 불평등적인 강화도 조약을 조작하고 우리나라를 예속하기 시작했습니다. 운양호 사건으로부터 발단된 날강도적인 강화도 조약으로 해서 우리나라는 반식민지화의 소용돌이 속에 급속히 빠져들어가게 됐으며 끝끝내 일제에게 국권을 강탈당했고 우리 민은 40여 년간에 걸치는 피눈물 나는 식민지 노예 사례를 강요당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됐습니다. 침략적 번성은 148년 전이나 오늘이나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일본은 운양호 사건이 일본 군함이 측량을 하다가 조선 군대와 교전한 사건, 포격을 당한 사건 등으로 무하게 묘사하면서 시민 분노를 왜곡하고 날조하고 있습니다. 피린 취약의료를 왜곡하는 데 환장한 일본 지배층은 운양호 사건의 침략성을 보여주는 설명을 모두 없애버린 역사 교과서들을 가지고 교육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아무리 모지름을 써 우리나라에 대한 범죄적 침략 역사는 절대로 가리울 수도 지워버릴 수도 없습니다. 절천지 원수 일제가 우리 이민에게 남긴 고난의 흔적은 세월이 흘러도 절대로 지워질 수 없으며 우리 민족이 흘린 피값을 천백배로 받아내고야만 복수자들의 의지는 더욱
쓰여지고 있습니다. 보도를 마칩니다. 약속을 잘 지키는 건 착한 마음이에요. 어려서부터 약속을 잘 지킬 줄 알아야 커서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알았습니다, 선생님. 노동신문은 일면이 절세비인을 높이 모신 강국인민의 영광과 긍지를 안고 더 큰 승리를 향하여 힘차게 나아가자, 이런 제목의 사설을 실었습니다. 신문은 또한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7차 전원회 결정관철에 떨쳐나선 각지 농업부문의 일꾼들과 근로자들, 지원자들이 혁명열, 투쟁열을 배가하며 지난해보다 2배 이상의 속도로 강냉이 가을고지를 진행해서 20일까지 전국적으로 수십 개의 시, 군, 구역이 강냉이 가을고지를 결속한 소식과 안하군 일꾼들과 농업근로자들이 견인 불발의 투쟁 본때로 벼가을 시작부터 혁신을 일으키고 있는 소식, 그리고 성중앙기관 당조직들에서 농촌 지원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지펴올리고 있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신문은 이면에 우리의 국위, 우리의 존엄, 이런 제목의 정론을 실었습니다. 신문은 3면이 일꾼들이 현장에서 작전하고 지휘하며 헌신하는 기풍을 체질할 때 돼서 쓴 기사와 인민들의 진정한 어머니, 성실한 심부름꾼으로 사는 것, 바로 여기에 당중앙이 준 고정분공을 훌륭히 집행하기 위한 참다운 길이 있으며 모든 초급당 비서들이 당중앙이 안겨준 영예로운 고정분공을 소중히 간직하고 혼신분투에 나갈 때에 있어서는 글을 실었습니다. 신문은 또한 당총의 결정을 목숨으로 지켜 싸운 전세대 당원들의 숭고한 정신세계와 투쟁기풍을 전하는 기사와 단위의 특성에 맞게 교양사업을 실속 있게 벌려서 단위 발전을 이룩하고 있는 원산군민발전소 초급당위원회를 비롯한 여러 단위 당조직의 사업을 소개한 기사들을 편집했습니다. 신문은 사면이 민족의 기상을 온 세상에 떨친 장한 아들, 딸들, 이런 제목으로
제22차 태권도 세계선수권대회 나라별 종합순위에서 제1위를 쟁취한 선수 감독들을 소개한 기사를 사진들과 함께 편집했습니다. 신문은 또한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100번째 생일을 맞이한 평성시 자산리에서 살고 있는 김확실 할머니에게 은정올린 생일상을 보내주신 소식과 우리나라 올림픽위원회 위원장인 체육상 김일국 동지를 단장으로 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올림픽위원회 대표단이 중국에서 진행되는 제19차 아시아 경기대회에 참가하기 위해서 19일 평양을 출발한 소식, 그리고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7차 전원회의가 제시한 올해 관계건설 목표 실현에 크게 기여한 경성 전기기구 공장 일꾼들과 노동계급의 투쟁기풍을 전하는 기사를 싣습니다. 신문은 오면이 흐뭇한 과일 작황이 펼쳐진 북촌군에서 사과 따기가 한창인 소식을 사진과 함께 편집하고, 함경북도에서 당의 육아 정책을 높이 받들고 함경북도 농촌경의위원회 농포 조소목장의 개건 현대화 공사를 마감 단계에서 추진하고 있는 소식을 비롯한 각지 특파기자들이 보내온 소식을 싣고, 당의 보건정책 관철을 위한 우리 시대 보건 일꾼들의 헌신성을 전하는 기사와 평양 계명기술개발소 일꾼들과 정호본들의 헌신적이며 미래지향적인 일본세를 소개한 기사를 편집했습니다. 신문은 육면이 가정생활의 모든 계기가 자녀 교양의 훌륭한 본보기로 되어야 한다, 이런 제목으로 모든 부모들이 자녀 교양에서 맡고 있는 자신들의 책임감을 깊이 자각하고 실천적 모범으로 자식들을 이끌어 그들을 고상한 품성과 자질을 지닌 높은 인격자, 나라의 대, 혁명의 대를 이어나가는 참된 애국자들로 키워낼 때 대해서 쓴 기사와 청년 소식들을 실었습니다. 신문은 또한 노동의 보람과 긍지가 한껏 넘쳐난 무대, 이런 제목으로 공화국 창건 75돌을 맞으며 진행된 전국 직맹일꾼들과 직맹원들의 독창, 독주경련 입선자들의 종합공연에 대해서 쓴 결과 수산자원을 적극 보호 증식할 때 대한 당의 뜻을 받들고 지난 기간 태천호에 수많은 새끼 쏘가리와 모기용 새끼 물고기를 놓아준 태천군 쏘가리 정호사업소의 정호본들을 소개한 기사를 싣고 여러 나라에서의 자연재해 소식을 비롯한 국제 소식들을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로 노동신문에 실린 주요 내용을 소개해드렸습니다.